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김동연, 장하성 두 수장의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정책 기조와 경제 전망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470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도 걱정인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견제와 균형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이 두 수장,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조합이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뭐 경제 지표가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네. 뭐 두 수장의 교체설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제 시기였는데 뭐 네. 지금 오늘이 너무 된다고 빨랐죠. 네,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도 네. 뭐 이르면 바로 이제 교체 내용이 금방.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네.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으로 이제 바꾸고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만약 동시 경질이 된다면 네. 김수현 현 이제 사회수석이 자리 이동을 할 것이다. 뭐 이제 사실 영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예. 자, 그런데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 것이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결이 다르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하면서 네. 역할을 맡아왔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인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 관료 스타일이다라는 점에서 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은 워낙 진보적인 경제학자였는데 네.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된다면 이분은 엄밀하게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물론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맡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공대 출신이고 이 박사는 이제 도시지역계획 예.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 쪽이거든요. 환경대학원 출신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장하성, 김동연 투탑 라인과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그래서 자동차와 엔진 가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그럼 운전하는 기사만 교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12월 초중순에 교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 지금 예상국회 한 복판에서 교체라는 이유는 명확하진 않아 보입니다. 네, 후임이 뭐 방금 해서 뭐 후보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김동연 부총리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에서 지금 뭐 김수현 청와대 전 사회수석으로 교체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사회수석이죠. 네. 이제 발표 안 났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치권 반응은요. 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 득보다 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투탑, 사령탑들을 흔들었는데 열심히 흔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예산국회 들어오면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임하기를 원하고 네. 오히려 보수 야당들이 장하석 정책실장은 문제다. 그러니까 교체하라. 하나 남기고 하나 교체하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교체설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예. 그럼 장하성 실장은 유임되는 거냐? 그러면 야당이 요구한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진 않고 동시 교체냐 순차 교체냐의 뭐 차이가 있을 뿐 오후가 되면 바로 확인될 것 같은데요. 장하성 실장도 교체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서 그럼 결국 야당이 요구했던 어떤 인사 교체는 청와대가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조를 바꾸라는 게 지금 야당의 질타거든요. 네. 그럼 기조라 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필두로 해서 혁신성장, 공정경제, 사람중심 경제 그리고 최근 이제 시정연설에서는 포용성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냐 네. 그것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니까 야당은 아까 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사교체로의 구색만 냈지 가는 길은 똑같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뭐 평론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전통 이 경제 관료로서 이 김동연 현 부총리와 결이 비슷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 김수현 지금 뭐 청와대 사회수석. 사회수석이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 정책으로 뭐 잘 알려진 맞습니다. 분이죠. 그래서 또 장하성 실장과 또 어떤 차이점을 보일 것이냐 이것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데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역대 최대인 지금 슈퍼 예산 470조 규모를 네. 놓고 네.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 지금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를 굳이 지금 추정한다면 오히려 이 정무적인 이유 아니냐, 또 정치적인 이유 아니냐. 바로 엊그제 이제 국회 질의응답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제 위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야당이 물어보니 경제 위기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로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런 네.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책임을 돌린 거예요. 어찌 보면. 야당은 그게 청와대에다 직격탄 날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해명을 하기로는 지금 협치가 되지 않고 있는 예. 여야 정치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본인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뀔 기조는 별로 없고 예산국회가 문제인데 예산까지는 매듭 짓겠다는 이야기는 거듭거듭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발표가 나더라도 당장 당장 내일 업무가, 이취임이 되는 게 예.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네. 때문에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한 빨라야 2, 3주, 오래 걸리면 한 달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이취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예산국회 마무리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탄력을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힘을 쓸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은 20조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 네. 특히 일자리 예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 협력 관련 예산들 한 5천억 원, 20조를 깎겠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 국회는 야당 주도로 공이 네.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지금 예산 국회 지금 예산 심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한동안 이 여야 간의 격돌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네, 오늘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경제, 투톱, 인사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